안녕하세요. 김포 오늘이 M센터의 구자연 선교사입니다. 저는 김포 오늘이 M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민사역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한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외국인을 말합니다. 한국의 난민들에 대한 의견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굶어서 죽는 친구, 생활고로 일가족이 죽고 내 근처에 이웃도 죽어가는데 무슨 난민 생각이 납니까? 이분의 주장은 많은 분들의 주장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은 지금 현재 우리 코도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난민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는 2,450만 정도입니다. 이것은 UNHCR에 신청한 난민 신청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국내 실향민을 비롯해서 고향을 떠난 난민들의 숫자를 통계를 보면 7,500만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정식으로 난민을 인정한 69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작은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4년부터 2020년까지 받아들인 난민 인정자의 숫자만 보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작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084명을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자로서 체류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의 숫자가 2,37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난민 인정률은 유럽의 난민 인정률 32%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56%, 그리고 미국 43%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OECD의 난민 인정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3.5%. 이 수치는 지금까지 누적 난민 인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0.9%를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점은 난민법이 개정된 이후로 난민 인정률이 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2년 연속 0.4% 정도로 낮은 비율로 해서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평균, 지금까지 평균 3.5%보다 훨씬 아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국적별 난민 신청 현황을 보면 러시아와 이집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아가 2020년도에 상위 5국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신청 누계를 이렇게 볼 때 좀 더 이제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볼 때 지금 보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러시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인도 순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난민 신청자를 보면 19세부터 49세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누적별 난민 인정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신청한 나라와 상관없이 미얀마가 가장 인정을 많이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이라고 할 수 있는
1994년부터 2016년까지 난민 인정률을 보면 미얀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콩고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방글라데시의 경우 벵갈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벵갈족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준머족을 의미합니다. 그 뒤 2017년, 2018년, 2019년 꾸준히 미얀마 난민들이 30명 정도 숫자로 해서 한국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국적별 난민 인정자를 보면 그 미얀마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수단, 이집트, 파키스탄, 예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은 난민에 대해서 매우 폐쇄적인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중국을 더 집어넣은 것은 최근에 중국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일본처럼 계속해서 이 난민들에 대해서 계속 외면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널리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이념 가운데 살았던 민족이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민족들을 섬기는 위치에 서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난민들을 외면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가 세계에 대한 목자의 심령, 주의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을 보면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씀은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숫자도 적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열방을 품는 비전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쫓을 때 유대인들은 흥했지만, 그러나 이 비전을 버리고 자기들한테만 집중할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이 전 세계 7,500만에 대한 난민들에 대해서 목자의 심령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는 시범적으로 최대한 조심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것은 우선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부정적인 의견에 휩쓸리기보다 우선 이미 들어온 난민들을 잘 케어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시범적으로 난민 정책을 세워가는 입장이고, 아직 우리나라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교회가 보완하고, 그래서 이 난민 정책을 좀 더 아름답게 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저희도 한때는 난민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구한말 시절, 그리고 또한 6.25 때 해외로, 그리고 물론 이제 근처에 있는 나라들로 떠나게 됐지만 난민으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를 생각하고서, 그리고 그때 도와줬던 많은 나라들을 생각하고서 그들을 지금 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김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민 사역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포 지역의 난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포 오늘리 M센터는 현재 양곡리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곡리의 위성 사진을 보면 김포 M센터 주변에 난민 가정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 난민,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준머족 난민,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센터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이 양곡리에
배치된 이유는 이곳이 김포 지역에 있는 신도시와 8,000개 이상의 제조업이 있는 공장단지 그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는 아니지만 여전히 신도시로서 어떤 교육 환경이라든지 치안에 어려움을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물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리고 8,000개 이상의 제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난민들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포의 재정착 난민의 출발은 방글라데시 준머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재정착 난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재정착 난민으로 정식으로 인정돼서 온 케이스는 미얀마 난민이지만 우선 난민으로 인정된 첫 번째 케이스는 준머족이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에티오피아 전도사였습니다. 2001년도에 난민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2002년도 1994년부터 한국에서 거주하던 루넬 차크마라는 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2002년도에 처음으로 다른 준머족 9명과 함께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정부의 지원 가운데 김포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한 20년 정도 김포 양곡 지역에 살면서 지금은 총 148명의 숫자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준머족, 다른 비자로 들어온 준머족들을 배제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난민법이 한국에 제정된 것은 2012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난민법 제정 이후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재정착 난민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얀마 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부평에서 112명이 2015년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2019년부터는 미얀마 난민이 김포로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2020년 첫 번째 아프간 난민이 인정을 받고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고 배치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김포 M센터에서 난민가역 사역을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입니다. 먼저 준머족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지금 이제 옆에 보시는 지도가 방글라데시아 지도입니다. 그 중에서 초록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치타공 그 산악 지역인데 이 지역에 준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준머족은 12민족을 통합해서 부르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12민족 중에 지금 김포에 들어온 종족은 차크마족과 탄창이아족입니다. 그런데 이 종족이 파키스탄이 세워질 당시 인도로부터 무슬림들과 함께 그 독립하는 데 참여했지만 그 뒤로 무슬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쫓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차례 넘는 학살을 받는 가운데 2만 명이 살해되었고 그리고 10만 명 이상 적어도 한 20만 명 이상 정도가 지금 해외를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인도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들이 있고 또 한 케이스는 스리랑카를 통해서 들어온 케이스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당시에 한국에서 도와준 단체는 불교 단체들입니다. 그러나 김포에 거주한 이후부터는 여러 교회들이 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포 오늘의 M센터의
난민 사역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난민 사역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김포에 있는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는 교회가 운영하는 단체인데 이곳에서 차크마 족의 일부가 지금 계속해서 그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여러 이제 난민들을 도와주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난민 인정자들이 계속해서 김포 지역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포 지역에 그 난민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자 정부에서 재정적 난민 사역도 김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난민이 2018년부터 김포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카렌족이 부평 지역에 배치되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실수로 김포에 2019년도라고 표시되었는데 2018년부터 김포로 배치된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김포에 도착한 것은 2019년도입니다. 지금 김포 지역에 있는 미얀마 난민들은 친족, 까야족, 꺼인족, 몬족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재정적 난민이라든지 그 난민 인정 제도를 보면 한국 정부가 굉장히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을 노동력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의 어떤 자립도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100% 근로소득으로 자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한국 교육, 어떤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현지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어떤 직업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이 정부가 하는 이 난민 사역은 사회에서 그 우려하고 있는 한국의 그 세금을 낭비한다든지 아니면 그 난민들이 와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얀마 난민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첫 정착을 하게 되는데 왼쪽 사진에 있는 분의 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가운데는 지원 비자를 수여한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필요한 영역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자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성년 난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이라고 표현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자녀 교육은 굉장히 어떤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들을 교육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가정 지원 그리고 한국어 교육,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영적 필요라고 했지만 이분들에게 공동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난민 사회가 크게 바뀌어지므로 이들 가운데 올바른 영적 필요를 통해서 이들의 이제 공동체 환경을 잘 조성함을 통해서 이분들이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아주 그 동역자로서 서기를 바랍니다. 김포 오늘의 M센터 사역은 첫 번째 그래서 아동 사역 중심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이건 2018년도 캠프 때의 모습이고 이것은 2019년도 캠프 때의 모습입니다. 2019년까지는 주로 이제 준모족 아이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부터는 보시다시피 많은 미얀마 아이들이
그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난민 아이들을 여러 각도로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난민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난민분들이 충분히 한국에서 적응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이제 본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어떤 인텔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사역이면서 또한 이제 난민들이 이 사역 가운데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공동체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예배실을 세팅하고 미얀마 공동체가 잘 조성되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분들의 여러 가지 필요, 비자, 직장, 병원, 통역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저희 사역들을 도표로 만들어 보자면 지금 이제 이게 난민들의 필요인데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난민 사역 일반 교회나 일반 이제 외국인 단체 사역이라면 저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반 다른 단체의 사역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지 않은 영역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다른 단체에서 이미 상담회라든지 교육사업, 문화행사 이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구성해서 지금 이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영적 문화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그리고 또 자녀 교육 그리고 가정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공동체 오늘의 교회의 각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의 공동체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희망하기는 저희 가운데 있는 예배 공동체들이 이 난민들을 잘 케어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이분들에게 영적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눈을 들어 여러 찾아오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많은 난민들이 지금 희망하고 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지원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잘 케어하고 다시 본국에 돌아갈 때 변화된 모습으로 보내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얀마와 동남아시아에 있는 난민들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난민들을 품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